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 내비게이션 정한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학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학습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진정한 학습은 많이 암기하고 있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암기한 것을 인출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진정한 자기 실력이라고 했습니다. 소극적인 학습보다는 적극적인 학습, 능동적인 학습이 진짜 자기 실력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장보다는 인출이 훨씬 더 중요한 우리 기억 과정이다 라는 부분을 얘기했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어떻게 하면 기억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해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얘기를 전개해 볼까 합니다.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방안, 다시 말해서 기억을 잘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학습을 한 이유는 우리 오감을 통해서 자극을 받았을 때 그 자극 자체가 학습이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건 학습을 했을 때 그것을 그러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을 해서 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것, 그게 학습 효과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에 대한 이야기를 6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뇌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정보, 변화를 내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떤 정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왔을 때 반복 그리고 또 반복할 때는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그것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고 그 자체가 강하게 저장되기 때문에 망각이 지연되고 그 영구적으로도 기억되기도 하는 겁니다. 기억의 중추가 해마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런 해마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다양한 기억들은 전두엽에 저장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모든 우리 신체 감각들이 쉬고 있는 잠잘 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잠을 잘 자는 것, 그리고 잠을 최소한 자는 것 자체가 학습에 매우 도움이 된다. 이 부분은 이미 뇌과학자들의 정설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기억을 확대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첫 번째는 반복입니다. 힘들어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그 시냅스를 강화를 하는 것입니다. 더 강하게 기록을 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해서 주기적인 반복이야말로 장기 기억으로의 강하게 저장하는 첩경이다. 두 번째는 시각보다는 청각에 더 많은 자극을 받는다. 우리 뇌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보면서 소리를 내어 읽으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다. 큰 소리로 읽으면 기억도 잘 되고 또한 학습에 자신감도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서당식 학습이 큰 소리를 읽으면서 하는 전형적인 학습 방법이었고, 그런 학습 방법은 상당 부분 현대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효과적인 학습이었다. 그렇게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천자문을 놓고 속으로 한 것보다는 밖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게 하늘 처음까지
거무련노루황 이런 식으로 늘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뇌에 자극을 줬을 때 그게 강하게 기록되고 다시 말해서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억을 더 오래 하고 더 강하게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오감을 많이 하는 것, 가급적이면 많은 감각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각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각과 청각, 시청각, 그리고 만지는 촉각, 그 다음에 미각 등 이와 같이 오감을 활용하는 것, 많은 감각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오래 기억이 된다. 그래서 직접 경험을 해보는 것,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이와 같은 오감을 활용하는 것이 오래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기억하고 싶다면 모든 감각을 활용해서 직접 해보는 것, 직접 해보는 게 기억 효과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신의 정서 혹은 감정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에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그게 감정이 실렸을 때, 감정과 지식이 이렇게 적절하게 버무려지고 어우러졌을 때, 다시 말해서 의미가 기억됐을 때 그 의미가 연결되어 있는 감정과 의미가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더 기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장기 기억의 내용 중에는 의미 기억과 일화 기억이 있는데, 일화 기억이 이 스토리를 이렇게 만드는 감정이 들어가 있는 정보인데, 이런 감정 있는 정보들이 훨씬 더 오래 기억된다. 많은 감각기관을 활용하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 정서, 본능까지도 함께 느껴서 연결을 시켜주면 기억이 훨씬 더 잘 된다. 어린애는 정보와 감정이 결합될 때 기억이 가장 잘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나와 연관을 지어서 기억한다와 나의 생각, 나의 여러 가지 감정, 나와 연결지어, 자신과 연결지어 했을 때 오래 기억된다. 기존에 있는 기억들과 연결고리가 이게 필요한데, 이런 연결고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하고 연결고리 많을수록 더 오래 남고 기억된다. 마지막 여섯 번째, 뇌는 변화를 좋아한다. 이야기를 만들어 스토리텔링하고 기억하는 등 창의적인 발상을 가지면 기억력이, 뇌는 근본적으로 변화를 좋아합니다. 장기 기억에는 자전거 타는 것과 같은 절차 기억, 자연스럽게 몸에 체득된, 우리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되는 그런 절차 기억, 서술 기억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스토리로 연결됐을 때 잊지 않고 오래 술술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뇌가 좋아하는 학습 방법이 뭔가. 뇌가 좋아해야만이 결국에는 장기 기억이 되기 때문입니다. 뇌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기억 효과가 높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주기적 반복 학습입니다.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기억을 강화합니다. 반복적으로 우리는 반복해서 입력되면 입력할수록 이게 중요한 정보라고 뇌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뇌를 속이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동반하여 정확히 이해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하고 연결 고리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더 잘 기억하는 겁니다. 내 기존의 내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캐비넷에 있는지 안다면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인출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하고 연결을 시켜서 더욱더 구체화진 정보 그리고 쓸모있는 지식으로 만들 때 어느 곳에 저장된 자체의 그 연결 루트를 알게 되기 때문에 늘 활용이 빠르다는 거예요. 이해를 동반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하고 연결했을 때 가장 많이 기억되고 오래 기억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야기로 만들어서 했을 때 잘 기억된다. 우리는 뇌에 있는 무한의 용량, 저장 용량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해보지 않는 활동은 우리들에게 호기심이 있고 자극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뇌가 활성화되면서 기억에 남게 됩니다. 뇌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우리 뇌에는 실제적으로 1000억 개 정도의 뉴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1000억 개 뇌에는 또 다른 1000개 내지 1000개 이상의 시냅스가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100조 개 이상의 시냅스가 있어서 거기에 저장하려고 할 때 무제한적인 용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 언어로 저장하고 스토리화된 것으로 저장을 했을 때 훨씬 오래 기억된다. 그게 이제 일화기억이라고 그럽니다. 자기의 어떤 옛날에 생일 기억 혹은 어디 가서 여행을 했을 때 쭉 연결된 하나의 활동사진, 영화처럼 비디오처럼 기억되는 연결된 내용들은 오랫동안 기억되는 겁니다. 그러나 단편화된 학습 지식들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방 까먹어버리고 시험 때까지만 반짝 암기했다. 시험이 지나버리면 많은 부분을 망각해버리는 부분들을 매우 많이 우리가 느끼지만은 스토리로 되어 있을 때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대로 전 이야기가 술술술술술 풀려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면은 그게 오래 기억이 될 수 있다. 학습 내용도 목차부터 그 다음에 중제목, 소제목 이렇게 하나의 문단, 하나의 소논문처럼 목차부터 다 기억해서 그 스토리를 이렇게 만든다면 완벽하게 자기 지식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도전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늘 도전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보지 않는 많은 활동들은 뇌 자극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기억을 더 강화하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도표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도표는 그 유명한 에빙하우스라는 교육학자의 망각곡선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들은 기억을 했던 수많은 그런 학습 내용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망각을 하는데
곧바로 망각되거나 불과 1시간 정도 지냈을 때 50% 정도, 이 도표의 세 번째 꼭지점, 1시간이 지났을 때 50%를 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은 거의 70%를 망각을 해버립니다. 따라서 망각이 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1시간에 50% 망각할 때 그 수업에서 수업 끝난 뒤 잠깐 5분 정도 복습을 하면 망각된 30-40%가 다시 위로 쭉 올라가는 겁니다. 쭉 올라가는 부분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망각 곡선을 봤을 때, 1시간 후면은, 불과 50%나 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1시간 되기 전에 다시 복습을 했을 때는 기억률이 위로 쭉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위로 쭉 올라가서 거의 90%도 기억을 하고, 약간 또 잠잘 무렵에 저녁 시간 잠자기 전에 복습을 하면 다시 또 올라가면서 기억률이 90%까지 올라가면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복습이 될 때 망각률은 여기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제 느슨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억을 오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반복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부분을 에벤하우스의 망각 곡선에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학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곡선입니다. 결국에 망각을 지연하고 내가 필요한 학습 내용을 기억을 해서 필요시에 인출해서 그것을 활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토론에 활용하고 시험에 활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창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새로 만들 수 있는데 활용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학습은 많은 내용들을 학습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뇌 구조상 상당 부분을 시간이 지나면서 망각하게 돼 있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망각은. 따라서 자기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기적인 반복을 하여 그 내용이 중요한 정보로서 뇌에서 인식되고 이 시냅스에 저장되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오감을 많이 활용하되 청각을 포함해서 이렇게 소리 내어서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래 기억을 하는데 중요하다. 그리고 내 감정이 실린, 내 감정과 결합된 정보는 오래 기억된다. 그 내용은 스토리를 만들어서 나와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스토리도 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내 감정이 실렸기 때문에, 그래서 스토리도 된 내용은 기억이 오래되기 때문에 내 감정과 정보가 결합된, 그래서 스토리로 만들었을 때 오래 기억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도전하고 배우면서 새로운 것들을 접하려고 할 때 뇌가 활성화되고 자극을 받으면서 학습 성과도 나오지만 기억력도 훨씬 더 향상된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기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